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이제 곧 돌 되는 아기랑 씨름하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30대 엄마입니다. 요새는 독박 육아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더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고요. 저의 행복한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듣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남편이랑 저는 공동 육아를 하며 나름 육아를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 실직 후 취업 준비를 하며 육아에 매진을 했었거든요. 실직했지만 평소에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착실해서 별로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다행히도 저는 복직 후 자리가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직에 성공하면서 독박 육아와 남편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엎치고 덮친 격이 되었네요. 남편은 제 출산과 비슷한 시기에 맞춰 전 회사를 퇴직했어요. 사실 밀려 나온 것에 가까웠죠. 책상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솔직히 거기에 출산휴가 이야기하기도 뭐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 남편이 축 처져서 다니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때려치우라고 했어요.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그러고 나서 조리원에 2주 있다 나오고 전력 차원에서 산후도우비는 쓰지 않았어요. 저랑 남편 둘이서 되는 대로 부딪혀 육아에 열심이었죠. 남들은 그 시기에 그렇게나 싸운다는데 저희는 사이도 좋았어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사랑하는 아기여서인지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열심히여서였는지 반년도 안 되어 남편이 재취업이 되었네요. 다 잘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합격 연락받은 날 오랜만에 맥주도 한잔했어요. 아기 태명이 복덩이거든요. 우리 복덩이가 태어나면서 정말 우리 집이 다 슬슬 풀리려나 보다 하면서 그날까지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지옥길이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알겠지만 육아하면서 아빠의 손이 필요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저희 집에서 아이 목욕을 남편이 시키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 빨래하고 아이에 관련된 집안일을 할 동안 남편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역할을 했죠. 돌전 아이는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아이 아빠가 와서 아이 육아를 전담해도 그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아기가 이유식을 먹고 있는데요. 아이 아빠가 와야 소고기를 사서 삶고 찢고 육수를 내고 각종 채소를 자르고 다져서 큐브를 만들고 그걸 밥솥에 돌려서 이유식을 만들면 12시가 훌쩍 넘어요. 그럼 이제 겨우 샤워하고 제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고요. 빨래도 많고 온 집안에 침치를 해놓으니 그거 닦는 것도 일이고요. 하루만 밀려도 집안은 폭탄 맞은 꼴이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정말 눈이 돌겠더라고요. 낮에도 아기가 이유식을 하루 3번 먹는데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하면 또 먹이고 치우고 씻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만들긴 너무 지치고요. 대충 아무거나 주워서 먹다 보니 얼굴은 퀭해지고 커피만 들었죠. 남편이 이직한 직장이 영업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영업직은 아니고요. 직장에 계속 있는 기술직이에요. 그런데 영업직들이랑 다들 어울려 회식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문제는요. 남편이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맥주 2잔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뒤집혀서 잘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더한 사람이에요. 최종 합격 문자 받은 날 맥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가 저희 집은 폭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전 직장에서 술자리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밀려나온 이유가 남자들 사이에 그렇고 그런 의리? 이런 무리에 끼지 못해서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술자리란 술자리는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해서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어요. 말만 들으면 참 짠하고 그렇잖아요. 경찰한테서 연락 온 것도 3번이나 되고요. 아파트 경비실 옆에 쓰러져 있던 것도 부지기수예요.
이게 지금 몇 달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러니까 급속도로 사이가 냉각되더라고요. 저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람이 싫어지는 게 순간이더라고요. 제법 오래 사귀고 결혼한 사람인데 그렇게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취하면 개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아이 아빠잖아요. 집 주변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새벽에 잠든 아기를 아기띠로 들지 않고 카카오 택시 불러 경찰서로 가면서도 그냥 마음으로 참을 일 3개만 몇 번씩 새겼어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파출소에서 남편이 떡이 돼서 저를 맞아줬죠. 예전에 보고 많이 웃었던 광고인데요. 떡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사람이 떡이 될 수는 있다고 하잖아요. 곰을 질질 흘리고 있는 시루떡같이 늘어진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오죽하면 파출소에서 데리고 온 한 날에는 경찰분이 경찰서까지 집으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애까지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안쓰러우셨겠죠. 다음날 술이 안 깨서 갤갤거리면서 회사를 가는 남편의 뒤통수가 왜 이렇게 얄밉던지 정말 젖병을 던져서 뒤통수를 명중시키고 싶더군요. 그런데 정말 저는 여기까지만 했어도 참았을 거예요. 일이야 또 그만두면 되는 거니까요. 이직 자리를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 지옥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이 시기에 자기를 받아준 회사가 어디냐, 조금 더 다녀보고 싶다, 그래도 1년 이상 다녀서 이력서에 한 줄은 남겨야 할 것 아니냐, 이 바닥 좁은 거 모르냐, 여기서 그만두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절 설득하더라고요. 네, 저는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요, 다들 환경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혼한 사람은 2이나 되고요. 기러기 아빠로 가족이 외국에 있는 사람 하나, 사별한 사람이 하나, 그리고 이혼한 사람 중 하나는 팀장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저녁 대신 회식을 하니 아주 패밀리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이 아가씨도 회식에는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이랑 사이가 아주 각별한 모양이었어요. 병신같은 부서 인간들이 그 아가씨랑 제 남편을 아주 엮어주지 못해서 안달이더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등신같은 제 남편이 노트북에 PC 메신저를 로그인해뒀는데 거기 대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라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니까요.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요. 마치 중고등학교 동아리에서 패밀리 만드는 것 같던데요. 땡땡 커플이라고 아주 이름까지 만들어서 불러대는데 애가 있고 키우고 있는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도 회사 생활 잘하다가 지금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2년을 못 버텨서 저 지랄을 하고 있나 싶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한 번에 확 뒤집어 놓을까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인터넷에 고민글을 올렸더니 어떤 현명한 분이 저한테 그 대화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고 PDF로 만들어두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한다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들이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 손에 남은 게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런 인간들 사람 미친년 만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고요. 다른 조언도 있었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 남편을 그저 ATM기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요. 하지만 저도 복직하면 성능 좋은 ATM이고 남편은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도 요새 정이 떨어진 상황이라 현실이 눈에 조금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 인간이 어디까지 했었나 까보기로 했어요. 마음 먹고 이 인간이 잘 때 휴대폰을 털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꼴에 여자도 있더군요. 어쩐지 회사에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면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는 주잖아요. 떡이 되도록 술을 먹었던 날 남편은 그 여직원이랑 둘이 있었더군요. 카톡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애 낳고 영화관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여자랑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영화가 VOD로 나왔을 때 그거 같이 보자고 결제를 했다니까요. 애 아빠라는 인간이 다정다감함을 가장하고 있어서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뭐 모르긴 몰라도 썸 이상은 탄 것 같고요. 그날 이후로 데이트는 없었던 것 같고 아마 그 이상은 못 갔을 거예요. 술이 그렇게나 떡이 된 상태에서 경비실 옆에 버리고 갔으니까요. 이제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누워자는 남편의 머리통을 발로 차서 잠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억 소리를 내며 깨더라고요. 뭔가 싶었겠죠. 화가 주체가 안 돼서 머리통을 두세 대 더 갈겼습니다. 잠이 덜 깬 남편이 제 팔을 딱 잡았는데 다른 팔로 휴대폰을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이게 뭐냐고 소리쳤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평소에 순한 인간이라 뜨끔했겠죠. 눈탱이를 감싸쥐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영화 한 편 보고 술을 먹었을 뿐이다. 아무 일도 없었고 연애 감정도 없다. 회사에서 장난치느라 그런 분위기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영화만 한 편 보여준 거다. 개소리를 다채롭게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네 3,000원짜리 무릎 필요 없다고 이혼서를 가져오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복덩이는 네 같은 아빠가 필요 없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죠. 사실 집도 제 집이고 결혼 직후 아이를 가진 거라 이혼을 해도 갈라 먹을 게 많이 없거든요. 그냥 남편만 쫓아내고 저도 친정 옆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판사판이었어요. 제가 다 뜯어놓는데 남편은 울면서 잘못만 빌더라고요. 그 우는 얼굴까지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참 퍼부었죠. 저는 네가 입으로 밥 처먹는 꼬라지도 보기가 싫다. 요새는 네 얼굴만 봐도 화가 치솟았는데 이런 꼴까지 보니 더는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게 이런 기분이겠죠. 그리고 남편을 새벽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평소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인간이라 질질 짜면서도 밖에 나가긴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제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사실 제 남편이 그동안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믿어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솔직히 남들이 보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가정에게 이렇게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던 동안 저렇게 한눈을 팔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네요.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는 건 싫고요. 당장 내일 회사에 가서 싹 뒤집고 팀장이라는 인간 면상에 사직서를 집어 던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남편은 의심할 짓을 해서 의심이 들어 한 가지 문제로 질문을 계속했더니 답변은커녕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볼이 멍들고 상처날 정도로 꼬집고 팔뚝이며 목이 다 늘어나도록 옷을 잡아 끌어 심각하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바람에 남편 손에 손톱 자국이 생겼고요. 먼저 폭력을 써서 의심 갔던 물건을 처음으로 제가 집어던져 박살냈습니다. 이게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1년 전 임신 중부터 자기가 화가 나면 물건은 집어던지는 게 기본이며 쌍욕에 손찌검도 하고 의심하면 부엌칼부터 끄집어내어 손목을 그어버린다는 둥 베란다로 뛰어내린다는 둥 한두 달 간격으로 잦았습니다. 자살 암시의 유서를 쓰고 폰을 꺼버리고 잠적한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전 논란이 경찰 출두를 했고 폭력도 너무 잦아 참을 수가 없어 직접 경찰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갓난아기가 있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임신 중 의심했다 하여 남편이 전화로 꼰질러서 시어머니에게 쓴소리, 폭언 다 듣고 살았고요. 시어머니와 마찰도 임신 중부터 심각했습니다. 때릴 때마다 증거자료로 멍자국이며 흔적을 찍어서 소장하고 있는데 이혼이 성립 가능할까요? 시댁 폭언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양육권 못 주고 이혼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네가 벌어올 돈이 있냐? 살면서 돈을 벌었냐? 라는 식으로 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 태도는 임신 6일 때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협의 이혼은 절대 안 해줄 생각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는 이야기에서 요청을 주셔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마지막 줄에 협의이혼은 절대 안 해줄 생각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성립이 안 되면 방법은 재판상 이혼만이 남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 사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본다면 주로 폭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시어머니에게 폭언도 듣고 살았다.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받는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게 이혼 사유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연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모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걸 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거나 자기의 이야기가 신뢰 가능하다라는 걸 알리려면 결국은 증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거나 매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신빙성이 낮은,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전혀 없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싸우고 한쪽이 한쪽을 폭행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여자의 부모님이 증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딸 편을 들기 때문에 자기 편에 유리한 말을 하겠죠. 만약에 그걸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옆집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면 그거보다는 신빙성이 좀 올라가겠지만, 옆집 사람이 얘기해 준 것과 CCTV가 있다면 당연히 CCTV 증거 힘이 훨씬 셉니다. 옆집 사람도 매수당할 수 있는 거지만 CCTV는 위조나 조작하기 훨씬 힘들기 때문이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보통 폭행, 이 사연에서는 이제 꼬집고 팔뚝이며 심각하게 멍이 들었다. 이럴 때 항상 사진을 남겨두셔야 되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만 받으셔도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병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하면 나중에 몇 월 며칠에 대한 폭행 때문에 나에게 사진에 이런 흉터가 생겼고 그걸 병원 가서 몇 주간에 치료를 했다. 이런 거에 쌓이면은 물론 한두 번의 폭행이 이혼으로 연결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폭행이 자주 있었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이 결혼을 유지시키는 거는 무의미하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들을 모아놓는 게 필요한 거고요. 시어머니에게 폭언 들었다는 거는 일정 수준의 훈계나 이런 건 안 되고 정말 자주 하는 그런 폭언,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험담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 욕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음이 되어 있느냐 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증거들이나 그게 모두 다 취합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사연은 충분히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자살함 시에 유서를 쓰고 폰을 꺼버리고 잠적한 것도 하나의 사유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하셔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